사업 집중도가 좀 다른 게 이루다는 약간 레이저 쪽이고 그 다음에 클래시스는 아마 초음파 쪽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 이상 강세 좀 보이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2.5%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요즘에 로봇주가 정말 뜨거운데 어제는 이제 사실 대장주 하면 레인보우인데 그렇죠. 어제는 좀 부진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2% 국선 매도 신호 오르고 발생.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메라, 반도체, 뭐 장비나 후공정 그리고 일부 로봇주들 또 초전도체 관련주 일부가 좀 반등하고 있고 와, 초전도체 테마가 아직까지 살아 있나 봐요. 아 근데 예전 같진 않죠. 신델 힘이 신델 딱 버티고 있지. 신델이 뭐예요? 신성델. 신성델타. 아, 신성델. 아, 약자 쓴다고 어려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코스닥에서는 일단 이제 오늘은 이 에코프로가 좀 빠지고 있고 JYP, SM 이런 이제 큰 기업 중에서는 엔터랑 2차전지 소재가 조금 부진한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중소형주에서는 일단 오늘 그 화장품 회사들 좀 본느 같은 회사들이 오늘 8% 가까이 좀 일부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도 일단 뭐 모든 업종들이 다 부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오늘 오히려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로 살짝 반전했는데 상승 종목이 훨씬 많거든요. 875개니까. 그러니까 큰 기업 좀 빠지지만 중소형주들은 또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오늘 보합권 내에서 혼조지만 오전 시작과 다른 점은 상승 종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 상황도 한번 예. 살펴볼까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좀 여전히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오늘 금융 투자가 한 500억 정도 좀 팔고 있고요. 어제는 좀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매도로 일단 오전에 전환이 됐고 외국인들은 오늘 한 63억 정도 소폭이지만 순매도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6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그렇지만 오후 되면 이게 수급이 많이 바뀌니까 오전은 좀 참고만 해주시고 오늘 외국인들은 오전에 88억 정도를 전기전자하고 화학주에 좀 매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좀 파는데 주로 파는 거는 철강금속, 철강주는 좀 팔고 있고요. 기관들은 오늘 전기전자 위주로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사고 있는 거는 철강주 위주로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섹터는 역시 뭐 오늘 카메라 또 자율주행차 관련주 갤럭시 부품주 다 대부분 카메라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뭐 IT 부품의 날이라고 오늘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자동차와 여기 휴대폰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굉장히 모처럼 휴대폰 요즘 힌지 이런 거 선물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빠졌어요? 예, 야, 근데 요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휴대폰을 보고 있거든. 예. 야, 그 플립 있잖아. 네, 네. 그거 많이 쓰던데. 아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출하량 전망치가 1,300만 대인데 네. 약간 못 미칠 것 같대요. 그래요? 눈높이가 거기 선물 맞춰져 매수 있으니까. 주문이 아,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부러져 버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힌지 만드는 업체는 네. 그 이게 플립형 말고 요거 폴더 단품? 이렇게 예, 그게 많이 팔려요. 아, 하긴 힌지가 그게 많이 들어가지. 예, 그게 더 팔리는 게 아, 근데 유리하다. 요즘에 좀 이렇게 조금 스타일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이 플립 그걸 꽤 많이 쓰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있어 보여. 제 와이프도 이번에 플립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 화면이 커져가지고 되게 좀 괜찮다. 근데 그게 이게 앞에가, 접으면 앞에가. 앞에는 액정이에요. 네. 액정 아니에요. 액정. 접어도 표면도 액정이에요. 예, 예. 앞에 이제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앞에 크게. 아, 꽤 그래? 크게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엔 거의 전면에 대부분 음.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애들 그 쇼츠 찍을 때 핸드폰 이렇게 세워놓고 찍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핸드폰을 세워야 되는데 플립은 딱 안정이 되니까 아, 맞아. 그걸로 찍기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갤럭시 쓰면 아재인데 음. 그 플립형만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플립은 플립은 아재 아재는 아니래요. 아니야. 그것만. 그래서 김프로님은 폴드를 사셨죠. 플립은 아니고 아저씨니까 아, 구매하실 거예요. 이 안경 이거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제 그래서 리포트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오늘 이제 그 IT 쪽 좀 강하고 예, 예. 예, 대부분 오늘 좀 분위기는 좀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빠지는 거는 2차전지 일부 하고 정유주가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어제 정유주 굉장히 셌잖아요. 어제 정유주 유가 셌는데. 급등해서. 네, 오늘 정유랑 조선이 좀 같이 빠지는 게
조금 오늘 좀 부진한 기업들의 좀 특징이다.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는 오늘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네. 우리가 풀림 얘기를 했을 때 삼성전자 띄운다고 뭐라 하시네. 삼성전자 띄운다고. 이렇게 한다고 띄워질 주가입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좋아요. 주가가 가고 스마트폰. 그리고 삼성전자 오르면 좋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데 그래도. 아니요, 삼성전자 뜨면은 어제 안 좋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아 다른 게 빠진다고? 네, 수급을 빨아가니까. 다른 알겠습니다. 네. 리포트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어제 좀 철강주들이 정말 모처럼 강했는데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연구원이 이제 그 코멘트 좀 해줬고요. 어제 중국에서 이제 9월 1일 날 12개 제철소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웬일이지? 야, 이게 포스코는 뭐 양방으로 먹네. 겹경사네 겹경사. 네, 어제 아마 아마 포스코도 요 2차 이슈 전지 때문에 때문에 뜬 게 아니구만. 예, 요걸로 아마 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톤당 0에서 50위안 정도 가격 인상을 좀 발표를 했고 골고루 인상했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어쨌든 이제 본업은 철강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본업은 철강이기 때문에 어제 5% 올랐고 현대제철도 4%. 어제 동국제강이 상당히 크게 또 올랐습니다. 현철이도 떴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약자 또 쓰신 거구나. 일단 현철이 누군가 했네 또. 예, 굉장히 부진했었거든요, 사실 철강주들이. 근데 어제 이제 올린 이유는 비용 압박 우려가 좀 있어서 그동안 이게 원재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대요. 철강석 같은 원료탄 이쪽이 좀 올라가서 손실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9월달 가격 인상은 좀 불가피했다. 이런 좀 내용이고 그다음에 요즘에 정말 중국의 부동산이 생각보다 좀 세거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발표된 거 보시면 차별화된 주택 신용 정책 조정 및 최적화에 관한 고시나 기존 최초 주택 대출 금리 인하 요거 고시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일선 도시들 주택 구입자 계약금 비율을 인하했다고 하는데 원래 신규 주택 계약하면 30% 이상 계약금 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80% 내야 되거든요. 계약금만. 근데 이제 계약금을 이거를 30%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선 좀 이제 부담이 좀 덜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80%만 내면 굉장히 좀 부담되잖아요. 그쵸. 예, 집값에. 그리고 납세자가 기존 주택 팔고 1년 안에 다시 집을 살면 개인소득세 환급해주는 조치를 이제 25년 말까지로 또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예상보다 좀 세게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러면 1선 도시가 하면 2, 3선 도시도 따르지 않겠냐. 그리고 보통 중국이 9, 10월에 부동산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드라인, 실버 10 이렇게 이제 뒤에 그 월 딱 붙여가지고 좀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수기 또 들어가니까 이런 기대감이 맞물리다 보니까 어제 철강주가 좀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중국 정부의 이런 산업 정책, 뭐 자동차나 기계 산업 성장 추진 계획 발표도 역시나 좀 좋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제 저희 당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지표들 있잖아요. 중국의 주택 개발 투자라든가 착공 면적 이런 거 보시면 아직 좋지는 않거든요. 예. 지표들이 굉장히 지금 그 성장률도 굉장히 둔화돼 있고 상업용 건물 판매액도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라 시황보다는 이런 좀 모멘텀 보고 아직은 플레이할 때다. 그러니까 시황이 아직은 뭐 좋아졌다라고는 좀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철강주 투자하실 때 일단 이런 재료들 그리고 시황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이 실제 개선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 좀 지켜보자. 그래서 여전히 탑픽은 포스코홀딩스. 그냥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말에 광석 리튬 생산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리튬 모멘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중국 전방도 좋아지면 포스코홀딩스 둘 다 좋아진다는 얘기죠. 리튬도 있고 철강도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모멘텀으로 보되 시황은 좀 계속 우리가 지표 체크해 보자. 그러니까 철강 가격 오른 게 뭐 수요가 좋아져서 올랐다라기보다는 공급단에서 원가가 올라가서 네. 오른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수요 쪽은 이제 그 중국의 정책을 썼으니 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 좋아질지는 좀 이제 지켜보자는 거죠. 근데 실제 좋아지면 진짜 양방으로 가겠네. 예.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가고 철강은 철강대로 가고. 포스코는 그 지분법 평가 그 부분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상당할 텐데. 그러게요. 연결자 회사들 철강은 100%니까 다 잡힌다고 봐야 되겠죠. 철강 같은. 국선 매수 신호 발생. 신 계열사들도 포스코 퓨처엠은 아마 지분율이 조금 100%는 아니라서 100% 아니래. 예. 상장 회사니까 예. 포스코 퓨처엠은. 그건 조금 이제 할인은 받겠죠 일본. 그리고 사실 그런 회사들을 예전에는 그 주가 잘 안 쳐줬었는데 그 상장돼 있는 자회사는 밸류에이션에 잘 반영을 안 해줬었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때 포스코가 그 지주 만들어갖고 우리 그 수소 따로, 리튬 따로, 철강 따로 해서 좀 실적이 좀 잘 보이게 하고 싶다. 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전략은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리튬 따로 봐주고 네. 철강 따로 봐주고 하니까 네. 그거는 지주사 전환할 때 좀 원래 분석하기 좀 쉽게 해놔야 되잖아요. 네. 지배 구조를. 그리고 그런 거는 좀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네, 아까 맞습니다. 뉴스 소개했을 때 재임 기간 중에 제일 많이 오른 CEO 최정우 회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참 이거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거기도 사실 조금 나가라는 압박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임기가 길어지시면서 시가총액은 계속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예, 다음 리포트 한번 볼까요? 네, 네. 다음 리포트는 이제 키움증권의 박영 연구원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발표됐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시장 조사 기간 디램 익스체인에서 8월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 발표됐는데 디램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고 네. 전월 대비로도 PC 디램 가격이 0.2달러 정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하락을 했고요. 여전히 DDR4는 과잉 재고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4분기부터는 좀 개선될 걸로 전망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 모듈 가격 평균 가격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AI 투자 느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서버 투자나 이런 거는 오히려 투자가 줄어버리고 있어요. 거기에는 맞아요. DDR4가 많이 들어가기 예,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올해 연말 연초 기점으로는 좀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게 좀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낸드는 또 반대로 올랐습니다. 낸드는 웨이퍼 평균 가격이 지난달보다 1% 올랐고 지금 현물 가격도 지금 오늘도 올랐던 걸로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전체 수요의 이제 50% 차지하는 510GB TLC 이게 낸드는 종류가 3개예요. SLC, MLC, TLC 3개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TLC는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데 저장 용량이 가장 높다. 가격 싸고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쓰는데 전월 대비해서 한 2.9% 정도 가격이 반등했는데 이게 무려 16개월 만에 처음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의미 있는 또 지표다 보니까 일단 낸드 가격이 일단 이제 저점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낸드 가격은 현물이 이렇게 돌아섰고 보통 현물이 이제 돌아서면 나중에 고정거래가도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의견은 좀 디램과 낸드 가격 좀 반등 예상되는 만큼 현재 좀 기간 조정 중인데 이거를 좀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한번 또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기간 조정을 좀 이용해서 비중 확대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뭐 막연히 좋아진다보다 이런 이제 낸드 쪽은 지금 돌리는 모습들이 좀 지표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대차증권의 이제 노근창 센터장님이시죠. 이제 이분이 보고서 또 써주셨는데 뭐 최근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한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HBM3 공급 계약 추정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삼성에서 공급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좀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이슈죠. 이제 MRMUF 뭐 TCNCF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이 기판하고 칩을 연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MRMUF 방식이고 삼성은 또 TCNCF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TCNCF 같은 경우 열압착 방식으로 저기다가 약간 이제 접착제 같은 거 필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 붙인 다음에 저걸 뒤집어 가지고 웨이퍼를 갈아요. 간 다음에 저걸 열을 하면은 저 필름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붙여집니다. 열함. 이거를 이제 삼성이 하는 방식인데 예. 단점이 이제 하나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칩과 이 기판을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오븐에 넣어버려요 그냥. 저 전체를 그냥 다 넣어가지고 대신에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속도 좀 빠르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정밀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하이닉스 아니다. 이거 예전부터 좀 개발을 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노근찬 센터님 의견은 뭐냐면 MRMUF든 TCNCF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사는 같은 두께 같은 성능만 나오면 그냥 문제될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너무 막 기술 논쟁으로 빠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 이게 낫니 저게 낫니. 뭐 너무 그렇게 따질 필요 없다. 논쟁하면 뭐 하겠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그냥 사겠다는데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겠다면 그냥 사는 거지 뭐가 좋은지는 엔비디아가 판단하면 되는 그러니까 문제. 중요한 선물 건 매도 같은 주문이 두께, 같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능 내주면 된다 이거죠. 그치. 어느 거든 간에. 근데 그게 이제 어느 게 더 유리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게 기술자들이 꼭 팔리기 전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근데 팔리고 날 때는 아니 뭐
엔비디아가 선물 매도 주문이 체결돼 테스트에서 선물 매도 그렇죠. 주문이 네, 체결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기술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팔리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삼성이 그 품질 테스트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런 논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이번에 통과됐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의미가 네. 없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수율만 잘 나오면 되는 거죠 사실. 네. 수율이 잘 나오냐 그게 좀 관건이고, 그리고 아까랑 일맥상통한데 일반 서버는 좀 수요가 좀 부진하지만 이번에 좀 기대할 만한 건 아이폰 15라고 좀 적어주셨는데, 아이폰 15가 그 생산량이 예상보다는 조금 이제 축소가 된 걸로 좀 나오잖아요, 수율 문제 때문에. 예.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어쨌든 좀 늘어나게 되고, 이번에 아이폰 15가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6기가에서 8기가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메모리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약간의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가 스펙이 좀 상향되면서 예. 반도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좀 확실히 긍정적인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데 9월에 이제 이번 달에 출시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또 얼마나 잘 팔리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세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일단 이제 코스피는 보합 정도에서 큰 변화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하락 종목이 조금 다시 좀 많아졌고, 코스닥 역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이 다시 좀 많아져서 지수가 이제 혼조세는 좀 보이고 있는데 약간 좀 하락 압력을 받는 기업들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좀 빠지는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일부 좀 오르고 있고, 다만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그래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포스코그룹주가 가장 좋고, 그러나 역시 뭐 오늘 그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그래도 업종 내에서는 좋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진하군요. 예. 네. 근데 코스피 쪽에서는 그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6%나 올랐거든요. 이거 이제 2차전지 양극재인데 이쪽은 또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근데 반면에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또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양극재도 서로 좀 굉장히 다르게 그래.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반면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좋은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쪽하고요, 로봇하고 신성 델타테크가 다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13%나 신대? 신델이 이거 지금, 등이체 신데렐라 같은. 그래서 오늘 지금 13% 초전도체가 갑자기 가장 많이 지금 오르는 섹터로. 저는 요새 그 CJ 지주사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신기하대요. 그 지주사가 그렇게 특별히 모멘텀 있을 게 없는데 올리브영 때문에 가는 거죠. 올리브영 뭐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건데 거기서 근데 요즘에 이제 뭐 계속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올리브영에 이제 중국인들이 아, 보이기 시작하니까 명동만 해도 정말 계산대 사람이 옛날에 근데 그 화장품 그 브랜드 그 별로 이렇게 다 점포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대부분 다 없어졌죠 지금은. 아그 지금도 원 있나요? 원 그 원 뭐지 원 브랜드 샵, 원 브랜드 뭐 샵. 이니스프리나 네. 있긴 있는데 예, 옛날만큼 실제 명동에 가도요 스킨푸드 이런 거 있어요 지금도. 브랜드는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근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 예. 그러니까 근데 로드샵들은 많이 없어진 것 확실히 같긴 많이 근데 한데 없어진 것 매출이 같아요. 많이 근데 떨어진 그런 걸로 것들이 자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예, 요즘에는 다 고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면 편하게 쇼핑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저기도 그 다른 것들도 이렇게 같이 모아서 파는 것들이 다른 회사들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네, 그냥 안 올리브영이 다 뭐 안 됐죠. 다 옛날에 이겨버렸으니까. IFC에 들어온 것 해외 브랜드 그것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랄라블라인가요 그게? 네. 랄라블라. 랄라 해외, 왓슨이었나? 왓슨. 해외에서 들어온 것 있잖아요. 아 세포라. 세포라 잘 안 되는 세포라도 모양이에요. 예. 잘. 국선 매도 신호 발생. 중국. 미국에서도 아마 제 이름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세포라 매장 말고요. 좀 네. 중저가 올리브영 같은 매장 울탄가? 음, 거기가 또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가성비 있고 음, 많이 살 수 있는 음. 그런 데가 좀 요즘에 전 세계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은 온라인으로도 잘 된다는데. 네.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서는 확실히 영향력이 많이 그래서 커진 것 같아요. 쿠팡하고도 막 싸우고 맞아. 있는 걸로 쿠팡이랑 알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 납품하면은 네. 그 올리브영 매장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페널티 준다 그래가지고 네. 쿠팡에서 그 공정에다 제소해 네, 버렸더라고요. 죄송하고 막 올영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한데 올영 세일은 무조건이죠. 올영만 사름, 올영 슈퍼 과자 음료 다 팔아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삽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올리브영 들어가봤어요? 들어가는 가봤죠. 들어가. 또 한 번 들어가서 생수 한 번 사봤네. 저는 와이프 살 때 따라가서
생수도 선택의 폭이 많더만 거기. 거기 그 외국인들이 사는 곳 중에 음. 그때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화장품도 있는데 거기서 파는 그 스낵 같은 게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한 PB 상품 같은. 그게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영도 체인점이에요? 직영이에요 다? 거의 직영 아닐까요? 직영 아닐까요? 프랜차이즈 아니야? 그 생각을 안 글쎄요, 해봤네. 프랜차이즈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검색해 보느라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 직영 아닌가 싶긴 한데. 정확히. 프랜차이즈 창업 비교 이렇게 나오긴 나오네요. 네. 프랜차이즈도 하는 것 같아요. 직영도 있고 입점도 있대요. 아, 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다저 직영하기는 네. 힘들겠지. 네. 코스피는 조금 약하지만 네. 우리는 강하니까 음. 오늘 하루도 좀 힘차게 내 힘을 내 보시고 염성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좀 잘 좀 부탁합니다. 네, 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해외 주식으로 재미를 좀 보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 환전에 따른 환차손이 또 꽤 크더라고. 근데 환전은 복잡해서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데 생각보다 수수료가 많이 나오더라고. 아니 주식은 1원도 아껴서 사고 파는데 왜 환전은 대충 하시죠? 개인은 KB스타 FX에서 바로 환전 서비스 이용하면 연말까지 금액과 통화 제한 없이 환율 우대 90% 받을 수 있다고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PC에서 손쉽게 매매할 수 있으니까 진짜 편하고요. 와 진짜 쉽고 빠르네. KB스타 FX로 환율까지 우대받아야 투자가 완성이 되는구만.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161-35 2023년 8월 8일 유효기간 2023년 8월 8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서울에 있는 30, 40억짜리 아파트들. 하지만 영남 지역에서만 평생을 산 저에게는 다른 세상 얘기 같은데요. 3프로와 리치고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부동산 세미나 전국 투어. 우리 동네 맛동산은 12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각자의 거주 지역에 딱 맞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합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부터 달서구 죽전동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과 야암동부터 중구 복산동까지, 창원, 의창구 중동부터 마산 하포구 월영동까지,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부터 부산 진구 부전동까지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이 4개 지역에서 주말 양일간 세미나의 막을 올립니다. 참가비는 33,000원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3프로 멤버십 1개월 이용권과 리치고의 부동산 데이터 서비스 1개월 이용권 총 14만원치의 혜택이 제공되니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 지금 바로 수강 신청하세요. 예, 우리 동네 맛동산 부산 대구는 막 마감이 연락이 막 됐습니다. 지금 저 제작진에서 문자 왔는데 대구가 매진이 됐군요. 네, 그래서 부산 대구는 이제 첫 번째 영남 저희가 저 쭉 투어를 하는데 예. 대구 갔다가 저 울산 창원 저 부산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광역 도시 비교적 규모 큰 도시들은 빨리 매진이 되는군요. 부산은 지난주에 매진이 됐고 대구가 막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 창원이 조금씩 남아 있는데 여러분 울산 창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창원은 경남 전 지역을 커버해 드립니다. 예. 예. 창원이 아시죠? 도청 예. 분들이시죠. 예. 그래서 창원 쪽에 저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일부러 조금 규모 있는 강의장을 구했어요. 창원대학교에 물론 이제 창원 저 경남 저 농협본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쪽에는 조금 여유가 있고 울산도 울산과기대 아주 쾌적한 대강당을 저희가 빌렸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계신 분들 또 울산도 뭐 주변에 울주군이라든지 이런 다 커버해드리니까 예. 같이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주식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올리브영 얘기를 아저씨들끼리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저씨를 너무 강조한다. 그러면 자기는 아직 아저씨 계열은 아니야. 그래요? 어. 40대면은 이제 아저씨 한 50대는 돼야 40대도 뭐 됩니까? 40대 아직 중반도 안 넘었는데 뭐 아저씨야.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연예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반도체 얘기도 하고 자동차 얘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게 또 이제 주식을 공부하는 그런 재미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즐겁게 하시자고요. 네, 오늘 주가가 좀 약하지만 마음만은 즐겁게 오늘 네. 하루 좀 힘내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아침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선 매수 신호 발생. 국선 매도 신호 발생.
국선 매수 신호 발생.
자, 요거는요 여기서 잘라내고 항생으로 좀 준비를 할게요. 자, 요거는 일단은 선물 매도 주문이 잘라내버리고. 접수되었습니다. 선물 매도 자, 주문이 일단은 체결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150 정도는 챙겼으니까요. 이렇게 챙기고 일단은 항생 쪽으로 가겠습니다. 선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매도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714에 매도가 됐네요. 자, 시작과 동시에 매도로 진입. 자, 익절을 좀 열어놓고 손절은 잡아놓습니다. 익절은 열어놓고 손절은 자, 일단은 자, 이렇게 갖고 어떻게 됐어? 예. 거를 보정은 안 하고 자, 익절을 650 150 안 되네. 154 찍었나? 158 자, 일단 658 갖다 놓을게요. 먹을 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구간이 짧으네요.
선물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선물 매수 주문이 선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항생이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 하락빔을 쏘는 구간에 와 있죠. 저 하락빔을 쏘는 구간에 와 있는데 지금 같이 AU0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매도를 잡아서 이 밑에 끝쪽 라인 추세선 하단 끝에 하단 658자리 여기까지 이렇게 챙겨 먹고 이게 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지고죠. 이렇게 횡보를 한 놈을 요거는 이제 하락빔을 쏜다. 하락빔을 쏘는데 이 추세 하단까지 657, 658이죠. 여기까지 딱 정리하고 수익을 챙기고 또 지켜보는 거죠. 요런 한 파동을 잡아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수익 챙기신 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깔끔하게 챙겼네요. 자, 704에다가 매도로 걸어 놓을게요. 선물 매도 주문이 선물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703에다 걸어 놓습니다. 선물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선물 매도 자, 바로 주문이 매도로 갈게요. 체결되었습니다. 자, 577까지 갈 수 있어 보이네요. 577. 일단은 666 매도로 진입할게요.
자, 요게 보면요. 항생 시작 전인데요. 요렇게 보시면은 일단 5분봉은 횡보하다가 하락의 빔을 맞고 지금 하단까지 왔죠. 근데 이게 저는 조금 더 밀고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704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항생 별로 좋지 않은 A60 가정이고요. 매수 신호 발생. 제 생각은 15분봉에 이게 추세선 상단에 부닥쳤던 것이 이 하단으로 내려온다. 항생 577 매도 라인을 신호 발생. 향해서 내려올 것이다. A60 이렇게 매도 하단을 신호 노린다. 발생. 그런 취지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77 라인을 건드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577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50틱만이라도 일단 추가로 챙겨 먹어도 뭐 오늘 매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A50이 먼저 밑으로 가죠. 쭉 한번 밀어야 되는데요.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항생 매수 신호 발생.
골드 매수 신호 발생. 항생 매도 신호 발생. 자, 일단 청산을 앞두고 있고요. 욕심내지 않고 짧게 치고 나옵니다. 자, 일단 577을 터치할 수 있어는 보여요. 그러나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으니까요. 일단 우리는 여기서 치고 나옵니다. A60 매수 신호 발생.
자, 내려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내려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쉽지가 않죠. 그냥 탁 주면 좋은데 항상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번뇌도 생기고요. 그죠? 그걸 참지 못해서 그죠? 뭐 많이 먹어야 될 거를 또 몇 틱 못 먹고 또 잘라 먹게 되고 하고, 이 심리를 그렇게 항상 흔들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겨내셔야지 그죠? 조금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집니다. 그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죠? 너무 조급하면은 그죠? 일단 지게 돼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조급하면 지는 거예요. 선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깔끔하게 청산을 주고요. 577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요게 이제 15분봉이죠. 15분봉 추세선이 이 하얀 선이고요. 하얀 선을 위쪽 상단을 찍고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러나 이게 뭐 천년만년 내려간다라기보다는요, 지지가 되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일단 수익을 챙겨내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물론 이제 5분봉에서는 살짝 이렇게 이탈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뭐 최대액이 440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뭐 내려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일단은 577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추세선 하단이고 지지 라인이고, 여기 뭐 이동평균선도 지나가고 있고, 이쪽 라인에서는 이렇게 지지를 해서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차트대로 그냥 순방향대로만 물론 이렇게 막 뚫고 가거나 가끔 막 미친 척하고 추세가 완전히 주는 것을 파악이 안 될 때, 그리고 이 차트를 완전 깨고 나가는 그런 그림일 때 조금 애를 먹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차트대로 하면은 거의 그죠? 승산이 높은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는 확률보다 이기는 확률을 높이고 수익을 내서 마감을 질 수 있는 그런 리딩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저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깐 거다. 매수를 할 자리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죠? 갭자리까지, 그죠? 내려오면 여기 밑에 한참이죠. 자, 뭐 이거를 그죠? 우리 저기 누굽니까 지금? 올댓 선물님, 오늘 어제 갭자리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으라요?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어제 갭자리. 어제 갭자리. 이 정도 갭자리가 A60 매도 신호 발생. 뭐 거기까지가 수치가 잘 안 보이는 거야. 290, 300 정도 되나요? 우리도 그죠? 300?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 이 라인과 375 라인 이렇게 밀고 내려온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577 쪽에까지는 지지를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577 정도면은 한번 지지에서 반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자, 수익 나신 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동해바다님, 너크롬님, 네, 그죠? 모카님도 별풍선 감사하고요. 0927님 별풍선 땡큐. 브레이브님도 별풍선 감사하고요. 수익 챙기셨네요. JKM 1524님도 수익 챙기셨고, 트래블 2585님, 네, 백년천만님도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일단 577까지는 밀고 갈 수 있어 보여요. 577 뭐 더 밑으로 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77은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후 시간에는요. 자, 일단 정혜원 방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뭐 수익, 뭐 국선, 항생 2번 이렇게 3연승 했으니까요. 오늘은 뭐 수익 마감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수익 챙기신 분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정혜원 가입 문의는 채팅창 참고해 주시고요. 자, 고맙습니다. 저는 네 항상 수익 나는 방송으로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슈퍼맨 38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77은 터치를 하죠. 577 터치를 하죠. 자, 여기서 매수를 한번 선물 할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항생, 매수 신호 발생.
선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577 라인을 이용한 매수 매매 또 성공입니다. 가볍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오늘 뭐 4연승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오전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슈퍼맨 38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